자, 지구촌 뉴스. 오늘은 이주아 리포터 연결돼 있네요. 자,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뭡니까? 네,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도착한 우간다 대표팀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19일 오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간다 선수단 9명 중 1명이 공항 검역 일환으로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선수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접종한 상태였고요.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 음성 증명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칫하면 방역망이 뚫리는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자,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이거 코로나19가 이거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건 또 이런 우려가 또 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2만 명을 입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림픽 관중 상한으로 최대 1만 명을 검토해왔는데요. 개회식은 예외적으로 2만 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오자회의를 통해서 국내 관중 허용 여부와 관중의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되게 조심해야 될 상황에 2만 명 관중을 허용한다는 게 이게 솔직히 너무 좀 염려스럽고 또 걱정이 앞서는데 일본 국민들 반응은 지금 어때요? 네, 일본 내에서도 무관중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사회조사 연구센터가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안전 안심 형태로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가능하다는 의견은 20%에 불과했는데요.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해 안전 안심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다수 유권자가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기장에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1%는 무관중 대회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30%는 대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회 연기에 대한 반응도 12%를 차지했는데요. 반면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계획이 타당하다는 답변은 22%에 그쳤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일본 정부가 인도 선수단을 차별을 해서 인도가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에서 유행하는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방역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전염성이 한층 강한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가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 선수단에 대한 행동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도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인도 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가 변이 바이러스를 문제 삼아 인도 선수단의 행동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공평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문서를 조직위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인도 등에서 들어오는 선수단의 경우 일본 입국 후 3일간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선수단은 입국 후 3일 동안 다른 나라 팀과의 연습 경기나 합동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인도 올림픽위원회는 자국 선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일본 입국 전 7일간 매일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충분한 감염 예방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며 일본 당국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올림픽 헌장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경기에 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도 언론 매체를 인용해 대회 조직위의 방침대로라면 인도 하키 선수단이 일본 입국 후에 애초 예정했던 연습 경기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 이거 우려했던 대로 지금 올림픽이 치러지기도 전부터 지금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네. 물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인도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강화를 또 하는 것이 이게 또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뭐 오랫동안 그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해온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다시 방역 고비를 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80곳이 넘는 나라에 퍼졌다면서 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두드러지게 퍼지고 있는 곳은 영국인데요. 맷 헨콕 보건부 장관은 지난 10일 최근 신규 확진자 중 91%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초 2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해제 시점을 약 한 달 후인 7월 19일로 연기했습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영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양새입니다. 독일 정부는 독일 국민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는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자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이탈리아도 19일부터 영국발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5일간 격리 조치되고요. 또 벨기에도 영국에서 오는 비유럽연합 시민이 자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쪽은 그렇고 아시아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선전 지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선전은 19일까지 선전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약 700편 운항을 취소했는데요. 선전시와 중관시 당국은 시 밖으로 나갈 경우 48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와, 이거 뭐 걱정입니다. 이거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네. 앞서게 되네요.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 반짝이는 투명 광물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수정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남아공 남동부 콰줄루 나탈주의 콰흘라티 마을에서 지난달 처음 발견된 돌에 대해 남아공 정부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석영이라는 광물체인 수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정으로 불리는 석영은 장석에 이어 지표면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광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최근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300km 남동쪽에 있는 콰흘라티 마을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에서 수천 명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몰려드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아공은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던 수천 명의 남아공 주민들이 기존에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롭게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러시는 결국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참 이거 남아공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다소 아쉬운 그런 네. 소식이고 또 그 달리는 라디오의 장수정 MC도 되게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뭔가요? 네, 몸무게가 약 330g인 미숙아로 태어났던 미국의 한 아이가 돌을 맞아 기네스북 기록에 남았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19일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생존에 성공한 가장 미숙한 신생아의 사례로 스콧 윌리엄 허친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처드는 지난 5일 생일을 맞아 집에서 가족들과 돌잔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처드의 엄마 베스는 예정일보다 약 5개월 전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한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리처드는 출생 당시 약 337g으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로 태어났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생존 확률을 0%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부모의 지극정성으로 리처드는 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 전문의인 스테이시 캐런 박사는 리처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리처드의 부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병원에서 지내지 못했고요. 매일 위스콘신주 세인트크로이에 있는 집에서 미네소타 아동병원을 오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처드는 지난해 12월 퇴원해서 부모의 품만으로 돌아왔고요. 건강하게 자라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참 이렇게 해외에서는 소중하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런 그 훈훈한 이야기가 보도가 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참 이게 참 창피하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해외 소식 되게 알찼던 것 같습니다. 이주아 리포터.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이주아 리포터였습니다.